저희 공장의 기술의 특징은 아주 정밀한 상감 조각서부터 인테리어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이제 짜임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량 생산될 때는 기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화가 됨으로써 이제 생산 원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또 많이 보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세하고 작은 규모에서는 양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은 이제 공동작업화, 공동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해서 단지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있는 기계를 적당히 응용해서 많이 짜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수작업으로서는 이제 정밀도에서도 떨어지고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기계화 한다면은 뭐 거의 뭐 90% 이상 기계화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기계화를 함으로써 또 단가가 낮춰지고 그러면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죠. 지금 이제 일본의 이게 이제 일본 술 사케 잔입니다. 이거를 나무로 이렇게 사게 짜임을 했습니다. 이거를 수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될 겁니다. 이거를 기계화해서 이제 이렇게 정밀하게 짰잖아요. 기계화가 이렇게 대량 생산할 땐 더 정밀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짜임 기법이 오묘한 데가 많거든요. 그 모양도 이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분해해 본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제 거치로 나타나는 건 짜임 상태에서만 봐서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개발할 여지는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기계화해서 생산 단가를 낮춘다면은 또 보급도 싸게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이제 자원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도 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화 설비는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단지화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 있는 기계, 기본적인 기계를 가지고 활용을 이제 응용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양을 좀 소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솜씨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디자인하고 연결이 될 때 명품이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판매가 잘 되려면은 마케팅 전문가, 디자이너, 장인, 재원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생산이 가능한 거지. 한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업은 첫째 이제 사무실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야 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나오고 목공부에서 재단과 제작을 목공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 거를 조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제 칠을 해야 되겠죠. 그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분업화하면은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 분야의 각 전문가들로 해서 더 오히려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조각도 잘하고 목공도 잘하고 칠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디자인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목공은 목공으로 한 30년 한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조각은 조각으로 또 뭐 눈이 어둘 때까지 한 친구들이 있고 또 칠은 도장은 도장대로 또 그 분야에서 했을 때 진짜 전문가지 혼자서 그런 수준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수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디자인, 값싼 제품,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규모가 작은 공방에서는 다 분업화될 수가 없죠. 마케팅 따로 하고 뭐 제작 따로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 이제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생산은 생산 전문가가 하고 마케팅은 마케팅 전문가가 해야 되고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요즘 생각하는 이제 DIY하고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공방하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다르죠. DIY는 규격화가 돼요. 대량 생산해야 되고 일정한 규격으로 일정한 품질로 계속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그 많은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본력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목재도 구입이나 그 품질 관리나 이런 게 일정이 될 때 되는 거고, 또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일품공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제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그런 기계화해서 못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양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혼자 그런 양산 체계도 없이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설계를 잘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생산 시설을 해야 되고 작품 이제 그 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숫작업으로 그린 도면을 캐드로 정밀하게 옮겨서 생산 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산 참중 나옵니다. 이렇게 산대를 넣어서 간격을 벌려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조장입니다. 밖에서 숙성시켜서 목재를 건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재 보관 창고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캐나다산 수입 홍송이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괴목이라고 하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이제 무늬가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전통 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소재입니다. 저런 것은 이제 수입 티크목이고, 또 이런 쪽은 이제 흑단, 그것도 인도네시아 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옛날에 주택, 일본 집이나 절 같은 거 뜯은 데서 나온 모재입니다. 저는 판재로 이제 교자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목재가 30여 종으로 지금 3, 4만 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와일드 빌트 샌더라고 넓은 판재를 사포하는 기계입니다. 1m 20까지 사포할 수 있고 다량 생산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판을 올려놓고 이제 벌써 루타 작업을 하는 거죠. 해서 파지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치 만든 상여를 복원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상여의 그 네기팅에 그 봉황이 따르는 거고, 이제 요것은 그 용마루에 이제 용이 들어가는 거고, 좌청룡, 청룡 항룡이 올라가고, 요것도 이제 위에 이제 갈매기가 나르고, 이렇게 갈매기가 나르고, 또 위에는 이제 호랑이 탄 이제 강림조정이 여기 타고 이제 하는 거죠. 저승으로 인도하는 거죠. 또 이제 스토리를 가진 게 이제 우리 조각 상여의 특징이죠. 엄나무예요. 엄나무인데, 엄나무를 이제 무늬가, 엄나무 이렇게 무늬가 좋죠. 느티나무처럼 무늬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크기로 갈라지지 않고 이런 두께로 판다는 게 이제 그게 말하던 기술이죠. 디자인 형태는 우리 제주도의 그 물바가지, 그 유선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자인이 아름답죠.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꾸 물을 펐던 거예요. 예. 이게 청송명월입니다. 작품 이름은. 이게 이제 푸른 소나무하고 이제 이게 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항아리나 이 초가집은 이제 우리 고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고, 여기 이제 풀이나 이런 숲을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조각으로. 그래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통 상감의 우리 삼태극 상감입니다. 이건 괴목에 흑단, 참주, 박달나무를 써서 삼태극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앞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짜맞춤 기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양쪽을 깎아서 무른 나무를 대고 반을 뽀개면 대칭으로 우리 삼태극 문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전통 상감법의 특징은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자 문양입니다. 이 상감 기법은 호장태 상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켜를 쌓아서 요 한 장 한 장은 호장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목에다 문양을 돌려서 여러 장으로 붙여서 키면은 요와 같이 같은 무늬를 8장, 12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쌍이자도 아까 삼태극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짜서 맞춰서 이걸 깎아서 붙이면 2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씨 상감이고, 이제 우리 신윤복 선생님의 이제 풍속도에서 따온 디자인인데, 이렇게 나무를 문양에 따라서 색깔별로 오려서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박달나무, 참중나무, 괴목, 흑단 등 섞어서 이렇게 풍속도를 표현했습니다. 박을 때 조금 두껍게 만들어 박아서 겉을 깎아서 입체감을 준 것입니다. 이 작품은 청송명월이라고요. 푸른 솔과 밝은 달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요 옆부분은 이제 주목장 짜임으로 되어 있고, 나무는 홍성입니다. 이 작품은 2층 장인데 나무는 화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흑단 상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제비 쪽 잠부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도 사계짜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호나 이 장은 전통 창호를 응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뒤에 부분은 비단천입니다. 이 천은 계절이나 취향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게 현대화된 장입니다. 이거는 산두방지 장부짜임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책상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괴목 책장입니다. 결이 좋은 괴목을 이용해서 미닫이로서 이렇게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두보의 시를 서각한 것입니다. 요 예법께서는 시가 추사 선생님의 시를 난곡 김웅서 선생님이 쓴 글씨입니다. 완자 문양과 흑단 상감입니다. 이 글씨는 숫자같이 보이지만 숫자와 복자를 혼합한 것이고, 요거는 복자같지만 복자와 숫자를 혼합해서 상감을 약간 두껍게 해서 입체감을 냈습니다.